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릴 종목은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보통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요럴 때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로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뉴스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다. 그래서 의식불명이다. 심정지 상태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위산업주,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왜 얘네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쪽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차트랑 같이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베 전 총리가 아니라 지금 현 총리였었으면은 아마 지금 안보 공백 이런 이유로 해서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상한가를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총을 쐈으면 용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의자가 다른 나라 국적이라던가 혹은 이미 밝혀진 거는 자국민이었죠. 자국민이어도 다른 나라와 연관성이 1이라도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나라와의 연관성이 1이라도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나라 간의 다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방산주들 이쪽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국민이 그냥 버린 거다라고 하면은 아마 현 정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는 건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내부 갈등이 심할 때는 보통 예전부터 나라들은 다른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결속시키고는 했어요. 지금 자국민이 용의자고 그리고 그냥 정치 성향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일본 내부에서 아마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수습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대상은 당연히 중국, 북한, 러시아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산주 쪽에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외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당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의자가 외부의 연결고리가 있어 다른 나라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방산주들 바로 올라갈 거고요. 그게 아니다. 외부의 연결고리가 없고 내부 갈등이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잠잠할 수 있겠지만 이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외부의 적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한테는 새로운 재료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들 보면은 빅텍도 그렇고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스페코. 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풍력도 가지고 있고요. 재건 쪽, 우크라이나 재건 이쪽 테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발 담고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문어발식으로 넓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대장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코 같은 경우도 뒷거래량 충분히 큰 게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량 없이 빠진 거라서 스페코도 좀 괜찮아 보여요. 차트상. 재료가 많다라는 거니까. 한일단조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도 겹테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다 뒷거래량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여준 거면 이거는 좀 그래요.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라고 하겠는데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래서 만약에 제대로 한번 거래량 터지면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어도 추매한다는 거죠. 매수세가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평단이 얼마겠어요? 한 4,000원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추매를 한번 하긴 해야 돼. 만약에 이때 들어온 게 순도 100% 개미라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매할 구간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 이 사람들 매수세까지 붙어서 힘있게 못해도 한 3,300원, 3,400원 정도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일단조도. 퍼스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퍼스텍도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던 종목이죠. 지금 방산주들 보면은 차트가 다 반등 자리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이런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몰랐는데 어쨌든 이 또한 방산주에게는 새로운 재료를 만들게 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아마 자민당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 딱 보면은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봐라. 중국이 지금 대만 압박하고 있는 거 봐. 지금 중국 이번에 해상 훈련하는 거 봤냐? 막 신무기들 막 가지고면서 해상 전력을 막 계속 증강시키고 있어. 근데 저쪽에 북한 핵미사일 핵실험 준비하고 있고 막 미사일 쏘고 있고 이렇다. 이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고 확실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게 자민당 아베 전 총리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일본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여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자위대 헌법 개정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중국에서 일본 보고 너네 뭐 하냐라고 또 티격태격 할 거고, 그럼 또 일본은 막 또 미국하고 편먹고 중국 압박할 거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원래 줄타기 외교를 했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갔습니다. 중국을 이제 탈중국 선언 막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아시아 정세가 러시아, 중국, 북한, vs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약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계속 뉴스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방산주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계속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다 했어요. 근데 버튼만 안 누르고 있을 뿐, 자기들도 언제 자기들이 핵실험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하겠죠. 핵실험을 사실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번에 뭐 미국 전투기 날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일 것 같은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 뒤에 거래량 충분하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반등 자리고, 게다가 이번에 또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방산주의 새로운 재료가 형성된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마 북핵 실험 쪽 이때 보고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뭐 스펙포? 한일단 뭐 어쨌든 대부분 다 이렇게 과거 한 요 정도 시점. 그래서 아마 방산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평단은 지금 아마 손실이 진짜 평단 조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한 35% 가까이 되지 않을까? 평단 조절 한 번씩 하신 분들은 뭐 한 15에서 20% 되실 것 같고. 자, 어쨌든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은 간단해요. 목표가 잡는 거 나눠서 아래 이제 반등 자리니까 나눈 다음에 절반에 그냥 선 그으세요. 그리고 내가 평단이 진짜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 절반까지 평단을 낮춰서 이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 뚫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낙폭의 절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낙폭의 절반으로 평단을 조절한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뭐 사실 여기까지를 최종 목표가로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각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평단을 6,250원 정도, 6,200원 정도 선으로 맞춰놓고 여기 241선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잡아야 될 거예요. 뭐 단기 목표가라고 하기엔 굉장히 높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최종 목표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기존의 빅텍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평단을 6,200원, 241선 부근으로 맞춘 다음에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의 절반 이상은 정리하고 남은 물량 갖고 위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